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간단히 시향 정리하고 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지수가 한 2,400 밑으로 막 내려가고 2,300도 장중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리스크가 컸죠, 그죠?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린다 그러고 2.8 전쟁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리스크를 많이 느꼈고 리스크를 많이 느끼니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가격이 착해졌죠. 그때는 뭐 쫄 거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뭐 무슨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여간 이게 어떻게 보면 멀쩡한데 이런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리면 그냥 애따 모르겠다 난 니들하고 생각이 틀려 그리고 또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대비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제법 올랐죠. 또 그 사이에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는 이제 내년 6월까지 그랬다가 또 추가적으로 뭐 개선될 때까지 계속 금지하겠다. 그럼 또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차라리 내년 6월까지 확정이면 좋을 텐데 개선 다 됐다 그러고 그냥 얼른 그걸 또 뭐 하여간에 전부 이제 담보 비율도 개인하고 외국인 똑같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상한기간도 대주는 개인이 90일인데 뭐 외국인은 120일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인하고 외국인을 제도상으로 똑같게 해주겠다. 기관하고 외국인, 개인 전부 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때까지는 공매도를 무기한 중지하겠다. 다만 공매도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공매도를 하게 만들어주면 여기 우리 구분님들 공매도 하시는 분들인가요? 결국 공매도 제도의 개선은 공매도를 하는 개인들의 이해관계죠, 그죠?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젠다예요. 저도 개인 투자가 생활 8년째인데 9년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공매도가 개인 투자가에게는 분명히 안 좋아요. 하여튼 공매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또 공매도가 없으면 전에 뭐 영풍재지나 뭐 이런 것처럼 막 그게 또 오히려 또 작전 세력들이 행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면도 함께 존재하죠. 그래서 하여간 저는 공매도에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지 공매도로 덕 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문제 그게 지금 이제 현 여건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최종 결정될 때까지 조금 진통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엄청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괜히 그것 때문에 해마다 연말 되면 그냥 그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다 갖다 들고 패고 또 연초에 다시 사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니까 참여자들에게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고 이제 공매도에 기울어진 운동장 그거 바로 잡는 거랑 양도세 요 문제는 우리도 뭐 금투세가 2025년까지 유예가 돼 있잖아요. 그 세제 관련해서는 참 어렵기도 하고 유불리가 각자 개인에 따라 다 달라서 금투세가 되면 이제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투세가 되면 이제
아주 그냥 힘들죠. 그래서 그건 또 그때 정부의 숙제겠죠, 그죠? 그럴 것 같고. 그다음 증시 시향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이 목요일인데 어제 이제 그 화요일 날 CPI가 나왔는데 무지 잘 나왔잖아요, 그죠? 3.1 정도 나왔으니까 그것도 뭐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거일 뿐더러 몇 달 만에 가장 적게 나온 수치예요. 그래서 아주 좋게 나왔고 어제 간밤에 이제 소매 판매, 그다음 PPI 이게 나왔는데 소매 판매도 많이 둔화됐어요. 특히 이제 소매 판매는 뭐 시장 예상치 뭐 레벨이라 그러더라도 PPI가 진짜 2년 만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랜만에 PPI가 마이너스로 갔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에너지 가격의 약세, 유가 내린 것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유가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이팔 전쟁 났을 때 유가 120불 간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75불대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게 WTI 기준으로. WTI는 서부 텍사스 경질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가 중에 제일 비싼 거는 브렌트유가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유, 그 다음에 중동산. 근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아세요? 그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뭐 이렇게 인 뭐 이런 그 불순물의 정도가 틀려요. 그래서 북해산 브렌트유가 제일 정제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원유이고, 그 다음이 미국에서 채굴되는 거, 그 다음이 이제 사우디 뭐 이런 중동에서 채굴되는 상식. 그래서 유가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유가도 떨어졌고, 유가 떨어진 게 PPI에 영향을 바로 미친 거죠. 근데 옛날에도 유가가 저기 70불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 다시 거기다 매입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도 PPI가 이렇게 줄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PPI 줄어든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 미국 연준 그 3인자라는 그 매파의 뉴욕 연준 총재는 아직도 끝난 거 아니다 그러고 계속 이제 겁주고 있어요. 겁을 자꾸 줘야 돼. 겁을 줘야 소비도 좀 줄고 투자도 좀 줄고 그래서 이러면 미국 금리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집값 막 좀 하강 조정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끌했던 분들이 이제 못 견디고 젊은 분들이 많은 그 주택 건설 예정된 곳이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지금 다 올 캔슬 분위기예요. 지금. 내년도에 그 서울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수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10,000가구밖에 안 된대. 그런데 또 금리가 현재 높아 있으니까 주택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금리는 지금 피크아웃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상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아파트 단지들 짓는 공사들도 시작되고 그러겠죠. 최근에요. 그 옛날 같으면 막 엄청 비싸게 거래되던 택지 같은 게요. 엄청 헐값에 거래되고 있어요. 아예 또 옆길로 갔다. 그래서 전체 시향은 급한 불은 끈 거예요. 급한 불은 껐고 그 원인이 되는 게 국내적인 요인으로 개인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친 거는 그 공매도 금지 그게 영향을 미쳤고 그건 주식 투자하는 돈은 사람 따라 안 가요. 돈이 인기 따라가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돈은 돈 따라가요. 돈은 실적 따라간다고요. 주가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막 신문에서 보도되는 거 따라가지도 않고요. 돈은 돈 따라가지 돈이 사람 따라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전에 7월 중순경에 한번 또 그 방향성 매매하시는 코인 시장 그때 비트코인이 2만 불 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 달 동안 옆으로 계속 2만 불 가니까 그거 패가지고 이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패가
오신 분들 그 뭐 이상 저기 뭐야 그때 막 인기 있던 거 사가지고 손해 많이 봤죠. 참 투자가 어려워요, 그죠? 아이고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요인이 있었고 해외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 금리 이슈, 피벗 이슈.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시가총액이 큰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쪽에는 중국 지표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국 소매 판매가 그저께 발표된 게 6% 늘었어요. 산업 생산도 4몇 프로가 늘었고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경제 구조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총이 큰 섹터가 펀더멘탈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쪽 반도체 인더스트리뿐이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내년부터는 이제 전망치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참 주식 투자가 어려워요. 섹터별로 한 바퀴 돌고 올게요. IT 쪽은 좋아요. 요새 주가가 좋아요. 좋은 이유가 앞으로 이익이 많이 증가한대요. 이익의 절대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다른 섹터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릴 건데 어떤 회사는 실적이 잘 나와도 향후 전망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실적이 잘 안 나와도 막 올라. 다 이제 다들 앞을 쳐다보고 가는 거죠. 이게 투자라는 게. 그래서 뭐 LG전자도 요즘 주가가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LG전자는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또 다른 섹터는 가동률이 줄고 있는 섹터도 있어요. 그다음 삼성전자도 지금 막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요. 개인 투자가분들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런 구간에서는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루에 4% 5% 이렇게 안 올라요. 근데 얘는 위험도가 낮잖아요. 낮으니까 바닥에 그냥 이렇게 네, 이건 뭐 베타가 낮고 또 유동성이 무지 뛰어나잖아요. 이건 뭐 진짜 내리더라도 삼성전자가 막 5% 내리는 날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편안해요. 내려봐야 미국 시장 오늘 밤에 만약에 또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내일 지가 내려봐야 1, 2%예요. 1, 2%도 안 내려요. 요새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돈은 제가 아까 돈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가도 기관들도 내년부터 실적 좋아진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집어넣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게 얼마나 좋아지냐 하면 올해의 반도체 부분에서 누적으로 한 17조 정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구조래요. 근데 내년에 그게 제가 숫자는 정확지 않아요. 15조겠다. 내년에 그게 플러스 12조가 된대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27조잖아.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얼마 전에 새로운 전망이 나오기 전 거였고 최근에 전망이 점점 세지고 있는 중이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건 다 중국하고 새로운 신산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동안은 서버, PC, 핸드폰 여기에만 주로 쓰였는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더하기 AI, 생성형 AI에 필요한 HBM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LPDDR 그러니까 Low Power DDR 더블 데이티드 뭐가 있어요. 하여튼 2배의 메모리인데 전력 공급이 절반으로 준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게는 또 온 디바이스 AI에 또 새로운 수요차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이게 어느 날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잘 안 내리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LG전자 요즘 잘 가요. 이게 제가 이제 잘 간다 하는 게 개인 투자가분들의 수준에는 그게 뭐 잘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내리지 않고 뚜벅뚜벅 주간으로 2%씩만 계속 올라도 얼마나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안정성이 있잖아요. 막 하들짝거리는 막 그런 변동성이 심한 거 아니니까.
오늘 왜 갔냐면 이제 미국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 진출한다고 내년 초부터. 이 LG 그룹은 전동화 차량 vs 차량용 인포테인 뭐 이런 그 전장화, 전동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좋고 그렇습니다. 화학 안 좋아요, 그죠? 중국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릴 만큼 내린 것 같아. 그런데도 중국이 좀 괜찮아지고 있대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중 관계도 서로 적인데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좋은 말 했더라고. 선의의 경쟁은 하되 갈등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경쟁은 선의로 해야지. 거기다가 경쟁한다고 해서 너는 나의 적 해가지고 너 어디 한번 주고 봐라. 이렇게 그건 경쟁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정말로 서로 감정 관계로 가는 거라서 이제 그래서 바이든이 중국하고 관계를 그 감정적인 충돌로까지 가지는 않게 만들겠다. 감정 충돌이 난 대표적인 전쟁이 28 전쟁이고요. 감정 충돌이 아니게 전략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러우 전쟁이고 그렇죠, 그죠? 그걸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화학 쪽도 막 지금부터 계속해서 다운턴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시총이 거의 비슷한데 LG화학은 실적 잘 나왔어요. 삼성 SDI도 실적이 잘 나왔고 근데 하여튼 주가 레벨은 두 회사 다 공이 IRA 법 이전으로 많이 후퇴해 있어요.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해가지고 그때 기록했던 저점보다 지금 더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두 회사는 외국인들 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좋아하면서 막 들이밀어도 그 아저씨들이 난 너희들하고 생각이 틀린데 하고 들고 패면 또 할 수 없이 얻어 터져야 돼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어닝이 결정하니까 이 회사의 양사의 어닝을 결정할 글로벌 수요가 어떻게 앞으로 늘어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특히 삼성 SDI는 굉장히 그 BMW하고 오래된 관계도 있고 해서 얘는 특별히 막 심하게 얻어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못 가지겠어요. 지금부터 향후의 방향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여기도 매출 비중이 제법 있는데 거기서 이제 3원계하고 무거워도 되는 쪽이니까 LFP하고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서치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철강 볼 수 있는 게 포스코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작은 시총이 작고 또 하나는 또 그다음 시총이 큰 게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은 전기로 회사예요. 옛날에 한보철강을 인수한 게 현대제철이거든요. 한보철강하고 인천에 있던 연합철강이 합병하고 해가 만들어진 게 현대제철인데 얘는 그 전기로 회사예요. 그런데 철강 부분의 비즈니스는 원래 변동성이 적은 거니까. 그리고 또 철강 말고 이제 포스코 주가의 지금 그 스윙 팩터는 그 배터리 관련된 재료 부분이죠. 원재료 부분 그게 가장 큰 스윙 팩터예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만 쳐다보고 있으면 리튬하고 니켈 가격 쳐다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경쟁회사 아이들이 비슷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 비슷하지 않다. 하여튼 리튬하는 미국의 앨범하이라고 있어요. 걔도 주가가 110불까지 떨어졌다. 최근에 한 10% 올랐어요. 올랐는데 걔는 밸류를 엄청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중이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그다음 포스코도 여긴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 레벨에서 이렇게 하여튼 리튬 가격 동향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리튬 가격 동향을 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철강 그렇게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는 많이 반영이 됐어요.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돼. 확인하면서 매일마다 런던 금속거래소 리튬 가격 동향도 보시고 요 섹터 내에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게 지구를 위해서 뭘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인류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참 각 나라의 이제 지구가 아픈 건 분명한 일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인류는 이 산업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각 나라들의 보조금 정책, 그다음 보조금 정책 그걸로 부족한 소비자들의 손해 보는 거,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비용 지출해야 될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거를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유권자들 여론조사 하듯이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걸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쁜 뉴스는 진짜 많이 반영됐고 하여튼 뭐 그다음에 방산 하여튼 주가가 오르면요 뭐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그죠? 오늘은 뭐 그 투자활동 영업 현금 흐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방산회사 하나가.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죠. 어디다가 영업활동에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차입금이 좀 늘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또 언론에서 하이라이트를 하니까 또 막 진짜 그거 전체 그 우리 상장회사들 현금 흐름표 한번 쭉 그런 식으로 대지표 보시면 아주 재밌는 현상 많아요. LG화학은 지금 투자 활동에서 영업 활동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죠. 뭘 자꾸 팔아. 오늘은 보니까 빈페스트하고 대만에 있는 전기차 회사 빈페스트하고 같이 만들기로 했던 베트남에 있는 배터리 공장 지분을 팔더라고 또. 그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이제 상해에 있는 평강판도 팔아가 일종으로. 하여튼 LG그룹은요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구조조정,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 이런 걸 하시려고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분쟁의 시대예요. 오늘 뭐 뉴스 그래가지고 그동안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된 다음에 우리 그 부분들 조사해 보시면 대차 잔고가 엄청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부터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좋은 건 좋은 거대로 평가받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로봇 요새 잘 가요. 두산 로봇은 공모가 위로 한참 위로 가 있어요 지금. 오늘 5만 원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흑자 전환한대요. 그다음에 작은 로봇 회사 하나 있잖아요. 3분기 영업이익이 플러스 났더라고요. 제법 많은 금액이 플러스 났어요. 매출도 같이 늘었으면 더 좋을 텐데 얘들이 생산을 늘리는 게 주로 4분기 이후로 많이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큰 텀 좀 하길 바라고. 로봇은 미래에 엄청 우리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은 거의 선진국 수준까지 많이 따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로봇은 지구의 인구의 변화, 노동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생산성, 북핵에서는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런데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걸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또 로봇의 원래 궤적보다가 더 빨리 시장을 개화시키는 원인이 하나 있어. AI. 로봇은 지 스스로 움직이는 건데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게 AI 반도체, 이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온비드 AI 이러면서 많은 원래 개화되는 속도보다 산업의 개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쪽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 혁신형 기업들은 미래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거기에서 확보된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적자 날 때 사야 돼요. 적자 이제 안 나고 이제 턴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주가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오늘 오른 거는 내일 뭐 로봇 산업 뭐 발표한대.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 오른 것도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많이 오르는 날, 아이고, 막 오늘은 이산이다 이러면서 따라 들어가면 며칠 있으면 또 뒤지게 고생해. 그래서 어머 이산이 아닌가 하고 또 손절매하고 또 그때 또 이산이다 하는 걸로 또 옮겨가고 막 이러실 수 있어요. 매매 조심하셔야 돼요. 금융 쪽은 이제 연말 배당 때문에 꾸준해요. 꾸준한데 금융회사들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마진은 좀 줄어들어요.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것도 실적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당 받으려고 올라가는 거니까 뭐 문제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요. 미국 금리 피봇의 수혜주예요. 아니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나 좋은 실적이 나와도 걸핏하면 이제 내년도 줄어든다거든. 피크아웃 했다 이러면서 주가가 안 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가 준다는 그 전제에 할부 금리가 자리 잡고 있고, 지금 고금리 상태가 계속 진행되거나 주가 금리가 더 오르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자동차 수요가 줄 거다. 그 논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이 좋은 실적이 나오면 거기다 대놓고 공매도 때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는 그 실적을 폄훼하는 막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주식들이 이제 꾸역꾸역 많이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SDV는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차 운행의 소프트웨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최근에 차를 구입해 보시면 그런 현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차 안에 뭐 엄청 지금 뭐 지가 막 저절로 되는 게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쪽에 엄청 이제 앞선 그 회사의 차에는 얘가 하는 거니까, 현대오토웨어가 하는 거니까, 거기다 또 이 회사가 전기차 공장을 계속 짓겠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울산 공장 2조 들여서 2026년부터 연산 24만 대인가 20만 대 생산 공장 짓는다고. 거기에 공장 자동화라든지 그 공장의 효율을 올리는 뭐 그런 것들은 누가 하냐면 다 그 회사가 해요. 그럼 공장을 거기만 짓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늘릴 거니까 차량의 전동화, 차량의 소프트웨어화, 그리고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그룹 내의 전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회사가 많이 가져갈 거예요. 이익도 무지 잘 나왔는데 그것도 또 아이고 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7% 늘었는데 주가는 그게 안 올라갈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라면, 야 진짜 실적 잘 나왔잖아요. 실적 무지 잘 나왔는데 이제 미국 금리 내렸으니 경기 방어주니까 얘 안 돼 이러면서 들고 빼는 거거든. 피크일 수 있어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건 분석이 잘못된 거야. 방어주란 KT나 SKT 뭐 이런 것처럼 이익의 어닝의 변동성이 크지 않는 거,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꾸준히 배당 주고 뭐 이런 걸 방어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얘는 이익이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지금 실적 얼마나 잘 나왔는데. 실적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 편견에 쌓인 그 일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피크아웃 우려. 제 생각에는 실적 계속 늘어요. 실적 늘면 이 회사를 사람들이 이제 이런 편견이 있는 거죠. 방어주라는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편견에서 노연하게 되고, 얘도 진짜 코카콜라처럼 구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 주가가 또 날개를 달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삼양식품은 당기 순이익이 378억인가 얼마 나왔어요?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어바웃 대충 1,400억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4, 32, 4, 7, 28, 1,400. 이번 분기 곱하기 4를 하면 1,45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시총이 1.4. PL 10배. 이익이 변동성 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글로벌 식음료 평균이 18배 줘요. 너무 싸잖아. 그거는 말이 안 돼. 하여튼 그건 그래요. 근데 또 단기 주가는요, 언님 들고 패면 할 수 없어요. 어디 또 줘야 돼. 그거 하여튼. 그 다음에 그 플랫폼 게임 같이 말씀드릴게요.
게임 쪽 요즘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스타가 있고 이러니까. 근데 펀더멘탈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런 거를 볼 수 없었어요. 그다음 플랫폼은 요즘 카카오가 엄청나게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37,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4만 원대 후반까지 좀 반등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비슷한 논리죠. 이제 정서적으로 참 나쁘고 그러는데 이 주식시장에는 정의가 구현되지 않아요. 싸면 누군가 사요. 주식시장에는 정의가 없어. 정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쁜 뉴스 나와서 착한 가격이라고 누가 생각했던 거야. 그 누가가 누구냐 하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사서 올라요. 네이버는 이제 미국 금리가 피벗되고 그러면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 대비해서는 덜 빠졌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바이오는 셀트리온이 요즘 자사주 사요. 이제 오늘도 1,200억인가 얼마 산다는 그 사병 때문에 그래요. 그거가 그 전에 합병 이벤트 전으로 치면 10% 올라 있고, 나머지 AI 하는 이런 바이오들은 주가가 견조해요. 견조하고 신약 개발하는데도 여기서 크게 변동 없이 쫄딱쫄딱 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삼성 바이오도 그러하고 크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터. 와, 여기 엔터도 남이라고 똑같아 정말. 제 보기엔 구조적 성장률인데 하이브는 얼마 전에 블록딜을 했잖아요. 기다리던 그 블록딜이 되고 나서 그 물량이 이제 한 번에 그거 다 끝나면 다행인데 거기 또 단타할 목적으로 샀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또 누가 그 물량이 그쪽으로 많이 풀린 걸 아는데 당장 끌어올릴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또 한 번 풀린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을 또 거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거기도 공매도는 금지돼 있으니까 그 BTS 군 면제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여당 혁신위원장께서 면제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봐야죠. 봐야 되는데 그다음 또 내년 총선 결과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총선 끝나고 나면요. 먼저 입대했던 지는 제대해요. 지는 내년 6월에 제대해. 이제 차례대로. 근데 처음으로 제대해가지고 누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어머 이제 얘들이 돌아오나 보다 이러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년 6월이니까 펀더멘탈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